공양을 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또 그 3년상 그 뭐라 하죠? 3년을 산속에서 쉬무살을 했어요. 3년을 쉬무살을 했는데 밥을 안 먹고 3년 동안 죽으로 연명을 했답니다. 겨우 목숨만 부지할 정도로. 아이고 내가 존경하는 나를 낳아서 키워준 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내 입에 맛있는 것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, 아마 그런 마음에서 그러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 김재명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런 그 선조를 보고 살았으니 배우는 마음이 지극하겠죠. 15살 때 아버지가 병이 들었어요. 그런데 아무런 약을 써도 낫지를 않아요. 그래서 지금은 그 양약이 발달해가지고 금방 병원을 가고 뭐 약국에도 가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한의사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. 그리고 옛날에 뭐 교통이 발달했나요? 그냥 산속 꼬꾸랑 그렇게 막 다녔죠. 근데 이제 이 15살 아들이 아버지를 얻고 이제 한의사를 찾아가는 길이었나 봐요. 근데 가다 산속을 가다가다 지쳐서 쉬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얀 옷을 입고 수염이 긴 그 선비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 신선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거북이를 해대주면 낫을 것이니라, 불갑산에 가서 물을 떠오너라, 이런 그 암시를 했대네요. 불갑산에 가서 불갑산 떠오너라. 네. 그랬는데 엄동산 안에 어디가 거북이가 있겠어요. 그래서 이제 이 거북이를 구할 것인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, 불갑산에서 물을 떠라고 했으니 불갑산에 가서 물을 먼저 떠러 가야 되겠다라고 물을 떠러 가는데 날은 어두고 해드는지 집으로 돌아 내려갈 것인가 물을 뜰 것인가 해도 없죠. 아버지에 대한 노심이 지극하기 때문에 물을 뜨러 가려고 가고 있는데 무슨 불이 반짝반짝 했답니다. 그래서 가보니까 이 물이 찌뿌찌뿌하고 벼랑에 거북이가 있더랍니다. 그래서 그 거북이를 잡아다가 어머니한테 데려가지고 어머니가 성스럽게 달려서 먹고 병원에 안케를 하셨어요. 그래서 안케에서 사시다가 또 돌아가시니까 이분도 그렇게 10여살을 지극정성으로 했어요. 그러는데 10여살을 했는데 그 깊은 산속에다 묘를 이제 써놓고 그거 지키는데 옛날에 짐승이 얼마나 많았어요. 저도 아까 우리 친정이 저 대밭 산 밑에 했는데 저 초등학교 다닐 때요 고구마 떠서 하지만가 떠서 먹고 놀다가 저 남자들이 들어가 버리면 아버지랑 삼촌이 들어가면 무섭다고 다 들어갔어요. 옛날에 내가 봤습니다. 짐승이 요 산에서 야산에서 들어갔어요. 그런데 여기까지 짐승들이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섭고 다녀요. 근데 무슨 호랑이가 나타난 게 그냥 겁나게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었겠죠. 근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얼굴 표정을 보면 알아요. 저 짐승이 나를 해칠 것인가 아니면 안 해치고 지나갈 것인가 이 얼굴에 나타나거든요. 근데 무사가 벌벌 떨고 있는데 호랑이를 쳐다보니까 얼굴이 너무너무 편하는 거예요. 근데 또 거기다가 꼬리를 살살 흔들면서 가지도 않고 옆에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무섭기가 달아나 버렸어요. 근데 3년 10여살을 할 때 계속 그 호랑이가 이 김재명의 호심에 감동을 해갖고 호랑이도 감동을 해서 지켜줬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김함이야. 김함인데 김함은 이 사람은 아버지가 늦게 이제 그 고시에 진급을 합격을 해가지고 정계에 진출을 했어요. 그러면 어머니가 혼자 이렇게 남아 계시잖아요. 그게 이 아들이 어머니가를 정성으로 모시는데 나이가 먹으면 그런가 봐요. 예를 들어서 계절에 나지도 않는 음식을 막 오늘 해고 원해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 어머니를 그렇게 동양을 했는데 또 이분 역시 돌아가시니까 또 16살을 했어요. 16살을 했는데 그 3대가 아주 부모님께 지극정성을 했다는 호심에 대한 이 얘기가 나라 임금이 뒤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임금님이 돈을 내려가지고 삼효문이라는 저렇게 전국에서 유일한 저런 대문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이제 군데군데 둘러보시게요. 여기는 이제 사랑채고 안채로 들어가시게요. 안채는 그 고종 5년 1868년에 지었다고 합니다. 아래채는 약간채는 지었는데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게요. 그 조선시대 양반 거기 갖추고 있는 갖추고 있는 건축물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연못이 있고 사당이 있고 뭐 서당이 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대가 효를 했다는 거. 예? 효는 인간의 100가지 행동의 근본이 된다고 그랬어요. 효는 사람은 절대 사회에 무리를 안 일으킵니다. 사회의 무리는 부모님이 알게 되면 걱정하지 않아요. 그래서 효자는
효심이 강한 사람은 절대 사회에 문제를 안 일으키고 이 효심하는 사람이 효자가 많이 살면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됩니다. 그냥 복 받습니다. 저는 복 받고 있습니다. 내가 효자를 했다는 거예요.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. 또 수리하고 있네요. 수리하고 있습니다. 여기가 안채입니다. 여기가 안채. 일자였고 부탕집이라고 그래요. 그랬는데 옛날에 이 집도 가난했어요. 가난했는데 그 김치매 부인이 비쌈을 해가지고 조부모님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모시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부자가 축적이 된 거예요. 부가 축적이 되겠어요. 그래가지고 돈이 모일 때마다 그 재산이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집을 증축을 해가지고 지금은 양 옆으로 또 뒷면으로 이렇게 이상한 모습이 되었습니다. 특별한 이렇게 독특한 모습이 되었어요. 처음에는 일자형 집이었습니다. 그리고 저 계단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좀 상당히 높은 토방이라고 해요. 우리가 토방이라고 그러거든요. 근데 저 이유가 뭐냐? 이 한옥은 습기를 잘 타요. 비가 자주 내리잖아요. 이 마당에서 올라가는 습기를 방지하는 것도 있고 또 여기서 어떤 권위의식도 있답니다. 이 토방이 높은 것이 있고 여기는 이제 이 집안에 새로운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여기서 신방을 차렸다고 그래요. 여기서 누가 돈을 벌어왔어요? 며느리 김진 며느리 그게 그 무엇을 해갖고 길상 옛날에 배나가지고 길상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는 그 변형해가지고 지문을 달아보죠. 문을 달아보는데 사실은 이 안에 일제 강점기 때 국식을 감췄던 굉장히 긴 공간이 있었습니다. 요 길게 밑으로도 있고 위로도 있고 근데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. 여기는 헛한 채. 저 뒤에 있다고. 저 있어요 지금도? 그리고 참 이것도 말씀 안 드렸다. 요 뒤에 있어요. 요것도 쌀장에 지내는 거. 여기 쌀 요거 하나씩 띄어내었다고 해요. 이 쌀이 구르면은 요 밑에 구르면은 쌀이 이렇게 내려오겠죠? 요거 띄어냈다고. 그리고 요것이 밑으로 내려오나 봐요.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이 동네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흉년이 들면은 여기서 쌀을 동네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먹였대요. 자, 그리고 또 이쪽으로 보시면 오물도 있고. 자, 그리고 우리가 또 저 오늘 사당이 드실까요? 사당 있습니다. 사당 있는데 사당은 그 엄청 공간이라고 항상 이렇게 장보나요. 그래서 저는 또 그 가는 길을 또 제가 프로그램에 놨습니다. 이쪽으로 오셔요. 자, 여기가 오물입니다. 오물. 여기는 수영에서 쓰는 오물. 자, 이쪽으로 오셔요. 사당 한번 가보시게요. 그렇죠. 오늘은